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특히나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대표 지수들, 니케이라든가 토픽스 같은 이런 대표 지수들이 10%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국내도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포함한 이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히 놀랐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움직였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이런 와중에 좀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컸죠. 특징 ETF들 변동성과 미국 S&P 500 그리고 미국 반도체 사이버 보안, 엔화, 중국 바이오텍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개 를 좀 잡아봤고요. 자, 먼저 변동성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우는데 앞으로 약 한 달여간 이제 시장이 얼마나 움직일까를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공포지수, 이 변동성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어요. 특히나 이 변동성 지수 ETF, 여기 티커로는 이제 VXX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는 52주 저점 대비 100% 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S&P 500을 포함한 우리가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들 좀 의구심도 역시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시장에서도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왼쪽은 이 긍정적인 실적,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부정적인 실적,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 반응입니다. 왼쪽 먼저 이 전망치 상회한 실적이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 평균치 대비 평균치는 이제 보통 한 1%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한 0.8% 정도밖에 못 올랐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전망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는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3.8% 정도 하락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S&P 500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5년 평균치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PER, 이익수정 배수를 좀 살펴봤을 때 지금 5년 평균까지 좀 수렴을 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위주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시장이 꽤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 어떤 개별 팩터라든가 혹은 뭐 요소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는 S&P 500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ETF들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S&P 500이 가장 왼쪽에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S&P 500 동일 가중, 편입 종목 비중을 똑같이 가는 이 동일 가중 ETF,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S&P 500 내에서 성장, 그리고 오른쪽은 가치,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은 배당 성장, S&P 500 지수 내에서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린 기업들, 그다음에 여기는 S&P 500 내에서 이 퀄리티 팩터를 가진 종목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는 저변동, S&P 500 지수 내에서도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묶은 ETF입니다. 자, 지금 단적으로 좀 살펴보면 S&P 500이 이 정도 움직임을 보이는데 보시면 뭐 가치라든가 배당 성장이라든가 퀄리티, 저변동 이런 것들은 뭐 하락을 좀 덜 하거나 혹은 오히려 올라가기도 했다라는 부분들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표 지수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뭐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실적이라든가 뭐 어떤 변동성과 같은 팩터에 따라서 오히려 상승을 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까지도 좀 계속 보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반도체 지금 MDD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20% 정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이고요. 지금 뭐 최대 24%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하락폭을 좀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 반도체라든가 앞에서도 S&P 500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시장 변동성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차트 여기 회색 음영으로 나타난 게 이 미국 반도체 ETF의 MDD 고점 대비 낙폭을 나타낸 건데 지금 20%대 하락을 보인 게 여기도 한번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2022년에도 있고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살펴볼 때 정말 이제 시장을 버리고 떠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 위로든 아래로든 항상 과민 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다만 우리가 어떤 트렌드라든가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이나 섹터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좀 계속해서 가져가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어떤 변동성 커진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해요. 어떤 이런 변동성은 항상 있을 수 있고 그 와중에 또 과민 반응이 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심 산업이라든가 혹은 트렌드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 당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나 사이버 보안입니다. 팔란티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어떤 하락 최근에 급락을 하고 다시금 이제 실적 호조 덕분에 좀 급등을 다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점 대비로는 거의 50% 가까이 또 올라온 상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 산업 전반적으로도 역시나 좀 심리가 조금은 돌아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검정색소로 나타나는 것이 팔란티어 주가, 그리고 주황색소로 나타나는 것이 사이버 보안 ETF예요. 물론 이제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AI라든가 혹은 이런 우리가 이제 온라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이버 보안 자체는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될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본 엔화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했죠.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31일 날 이제 일본은행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15p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15p 인상을 한 시점에서는 엔화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일본은행 총재가 발언을 하는데 발언 과정에서 우리 금리 계속해서 좀 올릴 거다라는 부분 그런 발언을 하면서 엔화도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지난주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엔화 관련해서 좀 살펴보실 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ETF는 여기 있는 미국 상장 FXY 여기 지금 주황색소로 나타나 있고요. 국내에는 가장 운용자산이 큰 게 이제 일본 한국 상장 N 선물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티커로는 252560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는 검정색소로 나타나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ETF다 보니까 세금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소득세로 좀 편입이 되고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연금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절세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중국 바이오텍입니다. 지금 여기 검정색소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 바이오텍, 그리고 여기 주황색소로 나타나는 것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MSCI 중국 지수 ETF예요. 지금 보시면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 대비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 부진한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빠르게 좀 줄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규제 완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좀 대폭 단축을 시켜주면서 좀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 ETF들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시장 동향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이제 금리라든가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지표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나쁜 지표에 대해서 기존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에 어떤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8월 1일 날 이제 어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고 실업률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부정적인 지표가 나오면 시장 역시도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주 주초에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혹은 실업시장 지표가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오면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시장 역시도 주 초반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14bp 넘게 다시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 쭉 한번 꺾였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에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시장이다 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장 지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했습니다만 대형 성장 위주로 좀 소폭 상승을 보였고 소형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7월 달에 제가 이제 월간 유니버스 자료를 내면서 이게 금리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좀 옮겨 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적용이 됐었어요. 어떤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스토리들이 갑자기 경기 침체를 강하게 반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어떤 금리 인하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어떤 실적이라든가 혹은 신용도 측면에서 좀 취약한 소형주들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유형별, 사이즈별 동향을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대형 성장, 그리고 어떤 성장주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자, 어쨌든 이제 시장 변동성이 한 차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가슴 속에 좀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부분 우리 모두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지표에 대해서 당분간은 어떤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8월달 이제 유니버스 자료 발간을 하면서 어떤 미국 대형주라든가 혹은 미국 반도체와 같은 좀 실적이 좀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퀄리티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라는 것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한 주 시장 동향을 좀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장 좀 한 줄로 좀 요약을 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을 키웠던 한 주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급등락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 반영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어떤 미국 대형주라든가 혹은 미국 반도체와 같이 실적이 확실하게 좀 찍히는 그런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좀 꾸준하게 모아가는 관점에서 살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